현재 법을 기준으로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을 넘기셨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을 넘었나요? 만약 이 기준을 넘으셨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상속세 납부 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세 기준을 18억까지 면제하겠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집은 16억 원이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공감세무사 이상환입니다. 상속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단어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평생을 함께한 삶의 터전과 흔적들을 정리해야 하는 경험 없는 시간을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상속세라는 또 하나의 무겁고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수백억의 자산가 들여나는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세금이라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19년 8천여 명에서 불과 몇 년 만에 2배가 훌쩍 넘는 2만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가족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지금 상속세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1분만 저와 함께 계산해 보시죠. 우리 집이 현재 법을 기준으로 상속세 대상이 되는지 또는 대상이 되지 않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자산을 온전히 평화롭게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가 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야 할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10억 원까지 공제된다던데 우리 집이랑 예금 다 합쳐도 10억이 안 되니 걱정 없어.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개념입니다. 단순히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상속재산은 거대한 빙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면 위의 자산은 일부일 뿐이고 정말 거대하고 무거운 본체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수면 아래 잠겨있는 하지만 반드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간주 상속재산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방보험금,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은 고인의 직접적인 재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추정 상속재산입니다. 돌아가시기 1년 안에 2억 원 또는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놓치시는 사전증여재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이번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과거에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은 현재 보유한 자산, 앞으로 받게 될 자산, 과거에 이전한 자산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10억이라는 공제 금액이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 가정의 상속세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메모장을 켜셔도 좋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더 해보시죠. 1단계, 모든 자산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택, 보유하시는 상가나 토지의 시세를 더합니다. 아파트는 KB부동산실의 일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가장 비슷합니다. 예시로 아파트 시세 15억 원짜리를 더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자산의 현재 잔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예금과 주식을 3억 원을 더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자산입니다. 자동차 시가 표준에 앞으로 받게 될 사망보험금, 퇴직금 예상액 등을 더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저는 더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증여재산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더합니다. 만약에 자녀 결혼 자금으로 보태준 돈,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지원한 돈,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전증여 재산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예시의 경우 아파트 15억, 예금 및 주식 3억, 사망보험금 2억, 사전증여 2억 다 합하여 총 22억 원이 되네요. 2단계에서는 부채를 뺍니다. 이제 위에서 더한 총 자산 합계에서
갚아야 할 빚을 빼줍니다. 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잔액, 신용대출, 주택의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보증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보증금으로 6억 원 정도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단계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위에서 더한 총 자산 22억 원에서 총 부채 6억 원을 빼니 최종 상속재산 추정액은 16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이 끝나셨나요? 여러분의 최종 금액은 얼마가 나오셨나요? 현재 법을 기준으로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을 넘기셨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을 넘었나요? 만약 이 기준을 넘으셨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상속세 납부 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최근 뉴스를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기준을 18억까지 면제하겠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집은 16억 원이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논의되는 개편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조정하여 총 18억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개편안, 즉 논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 혹은 아예 무산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세법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성급한 기대를 가지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만약 법이 바뀌지 않은 채로 갑작스러운 일을 맡게 된다면 앞서 계산한 예시의 경우 수억 원의 상속세를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진정한 상속 설계는 단순히 현재의 법이나 미래에 바뀔지도 모르는 법에 맞춰 눈앞의 상속세 몇 푼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칫 더 큰 화를 부르는 가짜 절세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는 단순히 상속세만 줄이겠다고 섣불리 전문가를 찾았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그 재산을 팔 때 상상도 못했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설계의 핵심은 세금의 총량 관리에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의 상속세,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취득세, 물려받은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할 보유세, 언젠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까지 이 모든 세금의 총합을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하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같은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대하는 저희의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처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미래 양도세까지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한지, 지금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나을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절대 개인이 혼자 판단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자가진단 어떠셨나요? 통계가 보여주듯 상속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새벽 개정 논의는 상속 문제를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을 낳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가 아닌 준비입니다. 상속세는 죽음 이후에 남은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랑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여러분의 삶의 결실, 가족의 사랑과 역사가 담긴 그 소중한 자산을 어설픈 판단이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미리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길을 설계해두는 것이야말로 남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저희는 단순히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든든한 법적, 세무적 보호막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동담세무사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